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TV조선 내일은 국민가수의 우승자 가수 박창근 씨의 놀라운 집과 그 안에 숨겨진 삶의 철학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겉보기엔 단순한 집이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잊고 있던 진짜 성공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채널 구독으로 함께 성장해주세요. 2022년 4월 TV조선의 프로그램 국가가 부른다한 장면이 전국적인 화제가 됐습니다. 김성주 아나운서가 양손 가득 선물을 들고 한 가수의 집을 찾아간 순간 시청자들은 모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내일은 국민가수의 우승자 박창근 씨였습니다. 3억 원의 상금을 손에 쥔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당연히 고급 아파트나 넓은 전원주택을 기대했죠. 그러나 카메라에 비친 화면은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오래된 다세대 빌라 4층, 방 2개에 욕실 하나, 약 13평, 43제곱미터의 작은 공간. 그곳이 바로 박창근 씨의 집이었습니다. 넓지도 화려하지도 않은 집이었지만 대중은 그 소박한 공간에서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승자, 3억 상금, 유명 가수라는 타이틀 뒤에 숨겨진 삶이 이토록 단순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죠. 하지만 진짜 충격의 본질은 집값이 아니었습니다. 대중이 놀란 이유는 왜 그는 성공 이후에도 변하지 않았을까라는 질문에 있었습니다. 성공하면 더 높이 올라가야 한다는 공식, 돈을 벌면 더 넓은 집으로 옮겨야 한다는 사회적 기대. 박창근 씨는 그 모든 공식을 조용히 거부했습니다. 그의 집은 단순히 거주 공간이 아니라 철학이 담긴 선언문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오래된 기타 5대가 가지런히 놓여있고 한쪽에는 작은 책상과 낡은 작곡, 노트, 그리고 수십 권의 책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 모든 배치는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집이 아니라 자신에게 집중하기 위한 집이었죠. 카메라가 거실을 비추는 순간 시청자들은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생활 공간이 아니라 한 예술가의 철학과 리듬이 깃든 작업실이라는 것을요. 거실은 응접실이 아닌 음악의 중심 공간. 작은 책상 위엔 낡은 마이크와 녹음 장비가 놓여 있었고 벽에는 수많은 악보와 가사가 빼곡히 붙어 있었습니다. 박창근 씨의 집은 작다는 단어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 안엔 절제, 진정성, 그리고 흔들림 없는 정체성이 존재합니다. 성공의 화려함 대신 진심을 선택한 사람. 그래서 그의 공간은 숫자로 평가할 수 없는 깊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만들어낸 충격은 돈의 크기가 아니라 본질을 지켜낸 용기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박창근이라는 이름은 단순한 가수가 아닌 한 시대의 메시지로 남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집을 통해 물질보다 가치, 보여주기보다 존재의 의미를 다시 묻게 되었죠. 대중이 놀란 건 그가 작은 평수 속에서 오히려 더 큰 세상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작지만 단단한 공간, 그 속에 숨겨진 이야기.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입니다. 이제부터 박창근 씨가 선택한 13평의 철학, 그 진심의 구조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박창근 씨의 13평짜리 집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4층 빌라, 좁은 계단을 매일 오르내리는 삶, 방은 2개, 욕실은 하나. 겉보기엔 단순한 공간이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결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대중은 먼저 집값과 면적에 주목했습니다. 성공한 가수가 왜 이렇게 작은 집에서 살까라는 의문이 자연스레 따라왔죠. 그러나 박창근 씨가 보여준 진짜 충격은 숫자가 아닌 철학이 있었습니다. 그는 화려함보다 기능을, 넓음보다 의미를, 과시보다 절제를 선택했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5대의 기타가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낡은 책과 작곡 노트가 정리되어 있고 한쪽에는 소박한 책상이 자리합니다. 모든 배치는 음악을 만드는 동선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이 집은 외부 시선을 고려한 공간이 아니라 오롯이 창작과 회복, 집중을 위해 설계된 구조였습니다. 방문한 김성주 씨에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이 우리 집에 온 첫 친구예요. 이 말은 단순히 친근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고독 속에서 음악에 몰입하며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보다 자신의 음악과 철학을 우선시한 삶, 그것이 그의 선택이자 방식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팬이 선물한 낡은 밥상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단순한 물건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 신뢰와 감정의 순환을 상징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작은 공간이지만
그 안에 녹아있는 가치는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삶의 리듬을 유지하고 매일 스스로를 돌아보며 절제와 집중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 박창근 씨의 선택은 현대사회가 기대하는 성공 공식과 정면으로 맞닿아 있습니다. 우승자, 상금, 유명세가 곧 화려한 삶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대중의 고정관념을 그는 조용히 거부했습니다. 오히려 익숙하고 단순하며 기능적인 공간을 유지함으로써 자신의 창작 리듬과 철학을 지켜냈습니다. 결국 그의 집은 단순한 소형 아파트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진정성과 삶의 태도가 담긴 하나의 선언문이었습니다. 좁은 평수, 불편한 계단, 그리고 가득 채워진 기타와 책. 이 모든 요소가 박창근이라는 사람을 지탱해온 힘이자 그의 진정성을 드러내는 증거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마주합니다. 성공이란 무엇일까요? 더 크고 화려하게 사는 것일까요? 아니면 진짜 필요한 것을 지키는 것일까요? 박창근 씨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작지만 깊은 공간, 그 안에서 그는 자신만의 리듬을 지키며 숫자로는 계산할 수 없는 가치를 만들어냈습니다. 박창근 씨의 삶과 집을 살펴보면 그의 선택이 단순한 절약이 아니라 철저한 철학에 기반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좁은 공간 속에서 그는 과시보다는 의미, 사치보다는 기능, 확장보다는 정체성을 선택했습니다. 그 작은 집 안에는 음악과 회복, 절제가 공존하며 그의 삶의 중심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방 안의 배치 하나하나가 그의 창작 리듬에 맞춰져 있습니다. 5대의 기타, 낡은 작곡 노트, 책, 작은 책상과 녹음 장비, 모든 것은 음악을 만들고 휴식하며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편리함을 위한 배치가 아니라 그의 삶의 철학과 일치하는 선택이었습니다. 박창근 씨는 자신을 무명 가수라고 부르지 않고 아웃사이더라 표현했습니다. 무명은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상태를 의미하지만 아웃사이더는 스스로 거리를 두고 선택한 사람을 뜻합니다. 그는 23년간 대중성과 일정한 거리를 두며 진정성을 유지하는 길을 걸었습니다. 1999년 첫 앨범 안티미토스, 엔티시모스를 발표하며 그는 신화를 거부했습니다. 물질적 성공과 인기라는 현대사회의 신화에 의문을 던지고 스스로 선택한 길을 걸었습니다. 앨범을 직접 제작하고 대학가를 돌며 판매하던 시절 그는 상업성보다 자신만의 색깔을 고집하며 침묵 속에서 묵묵히 음악을 만들어갔습니다. 그의 집은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라 삶의 리듬을 지키는 구조였습니다. 매일 계단을 오르내리며 자신을 돌아보고 작은 평수 안에서 창작과 회복, 관계와 효효를 조화롭게 이어가는 공간. 외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화려함보다 기능성을 선택하며 음악과 삶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환경이 바로 이곳에 존재했습니다. 박창근 씨의 삶에서 중요한 가치는 사랑과 효입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흔들린 가족의 기반 속에서 그는 어머니의 묵묵한 삶을 보고 자랐습니다. 그 기억은 그의 음악과 철학 전반에 스며 있으며 현재의 삶에서도 부모를 위한 선택이 우선순위가 됩니다. 차를 바꾸지 않고 넓은 집으로 이사하지 않으며 명품을 사지 않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그의 집과 삶은 단순한 절제와 절약을 넘어선 진정한 효와 삶의 철학을 구현하는 구조였습니다. 작은 공간 속에서 그는 사랑, 창작, 휴식, 관계를 동시에 지키며 대중이 상상하는 성공과는 다른 방식으로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갔습니다. 이 집은 13평이라는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이 바로 박창근 씨가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큰 메시지입니다. 박창근 씨의 23년 음악 여정은 단순히 성공을 향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무명 시절부터 쌓아온 노력과 철학이 지금의 그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주류 음악 시장에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았고 인기와 상업성을 좇기보다는 자신만의 색깔과 진정성을 고집했습니다. 그 길은 고단했고 외로웠으며 때로는 절망적이기도 했지만 결국 그의 음악과 삶의 본질을 지키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첫 앨범 안티미토스를 손수 제작하고 대학가 서점을 돌며 판매하던 시절 그는 신화와 상업적 성공이라는 현대사회의 공식에 의문을 던졌습니다. 그는 화려한 인지도를 얻는 대신 자신의 음악에 몰입하며 진정성을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은 곧 그의 삶의 방식과 집안 구조에도 반영되었습니다. 작은 집 안에서의 생활은 단순히 물리적 공간의 제한이 아니라 그의 창작과 삶을 유지하는 전략이었습니다. 좁은 평수, 불편한 계단,
기능적 배치의 집. 모든 요소가 그가 23년간 걸어온 길과 맞닿아 있습니다. 외부의 시선과 과시를 배제하고 오롯이 음악과 가족, 자신만의 철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박창근 씨는 스스로를 아웃사이더라 칭하며 대중성과 일정한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는 인정받지 못한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함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고독과 절제를 지켰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외로움과 불확실성 속에서도 음악적 진정성을 유지할 수 있었고 결국 내일은 국민가수 우승이라는 성취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의 집 안소품 하나하나에는 이 여정이 녹아 있습니다. 오래된 기타 5대, 낡은 작곡 노트, 팬이 선물한 밥상, 단순히 오래된 물건이 아니라 관계와 신뢰, 사랑과 효를 상징하는 요소입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확장하거나 과시하지 않고 오히려 내면과 창작, 가족을 위한 구조를 지켰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현대 자본주의가 제시하는 성공 공식에 대한 조용한 반론이 됩니다. 큰 집, 고급차, 화려한 소비 대신 자신에게 필요한 것과 사랑하는 이를 위한 선택. 그의 삶은 성공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즉, 성공이란 얼마나 빨리, 얼마나 높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과 철학으로 그 길을 걸었는가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박창근 씨의 23년 여정은 단순히 음악적 성공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신만의 철학과 삶의 리듬을 지키는 과정이었으며 그 모든 것이 13평 작은 집 안에서 구현되었습니다. 좁지만 의미 있고 단순하지만 깊은 그의 집과 삶은 그렇게 하나의 통합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박창근 씨의 삶에서 중요한 또 다른 축은 가족과 효요입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가정의 기반이 흔들렸지만 그는 어머니의 묵묵한 삶을 보며 성장했습니다. 그 경험은 그의 음악과 삶 전반에 스며 있습니다. 성공 이후에도 그는 자신을 위한 소비보다 부모님을 위한 선택을 우선시했습니다. 그는 차를 바꾸지 않고 넓은 집으로 이사하지 않으며 명품을 사지 않습니다. 단순히 절약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에게 더 많은 여유를 제공하고 삶의 구조 자체를 효에 맞춰 설계한 것입니다. 작은 집, 낡은 가구, 소박한 생활. 겉보기에는 단순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배려와 철학이 녹아 있습니다. 박창근 씨는 집을 단순한 거주 공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가족과의 관계, 창작, 회복, 절제의 구조가 구현된 실질적 공간입니다. 좁은 평수 안에서 그는 자신과 가족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작은 공간이지만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선택과 행동은 삶의 가치와 철학을 나타냅니다. 또한 그는 팬과의 관계에서도 진심을 유지합니다. 팬이 선물한 밥상을 그대로 사용하는 행위, 낡은 소품을 그대로 두는 태도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신뢰와 감정의 순환을 상징합니다. 작은 집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선택은 그의 삶과 음악, 관계, 효를 연결하는 구조입니다. 박창근 씨의 집과 삶은 현대사회에서 흔히 말하는 성공의 기준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크고 화려한 공간이 아닌 작은 평수 안에서 철저히 자신과 가족, 음악을 위한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는 외부의 시선이나 사회적 기대보다 본질과 진정성을 중시한 삶의 결과입니다. 그의 선택은 단순히 절제된 생활이 아니라 삶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음악적 창작을 지탱하며 사랑과 효를 실천하는 구조적 전략입니다. 작은 집에서 이루어지는 그의 일상과 철학은 우리가 성공과 행복을 어떻게 정의할지 다시 묻게 만드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박창근 씨의 집과 삶이 전하는 메시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그의 13평짜리 소박한 집은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라 삶의 태도와 철학, 사랑이 녹아있는 상징입니다. 좁지만 깊이 있고 단순하지만 의미가 있습니다. 박창근 씨는 성공 이후에도 화려함보다 절제를, 확장보다 지속을 선택했습니다. 작은 공간 안에서 음악과 가족, 창작, 휴식을 모두 지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의 선택은 현대사회가 제시하는 성공 공식에 대한 조용한 반론이자 자신만의 길을 묵묵히 걸어온 23년 여정의 결실입니다. 그의 집은 외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본질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의 삶을 보여줍니다. 좁은 평수, 낡은 가구, 5대의 기타, 작곡, 노트와 책. 이 모든 요소가 박창근 씨의 진정성과 철학을 드러내는 증거입니다. 겉으로는 단순하지만 그 안에 담긴 가치는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우리가 박창근 씨의 집을 보며 얻는 깨달음은 분명합니다. 성공과 행복은 외형적 크기나 화려함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선택한 삶의 철학과 그것을 지키는 태도입니다. 그의 집과 삶은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인가를 다시 묻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박창근 씨의 작은 집은 단지 좁은 공간이 아니라 삶의 본질을 담은 선언문입니다. 창작과 회복, 가족과 사랑, 절제와 진정성이 어우러진 공간. 우리가 일상 속에서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스스로 돌아보게 만드는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깊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박창근 씨의 삶과 집은 말합니다. 성공이란 크고 화려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진리를. 그의 13평 안에서 우리는 작은 공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큰 의미와 깊이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